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 본부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제가 이 원고를 좀 늦게 받았는데 네. 급하게 또 우리 작가께서 하나를 더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오프닝이 조금 네. 자, 뭐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앱에 해킹 사고가 발생해서 고객 90여 명의 충전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네. 약 800만 원이 도용된 사건이 발생했다. 네. 어떤 사건이고 이 해킹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까? 네, 아마도 이제 지난 10일부터 해서 계속 좀 몇 곳의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은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요즘에 스타벅스 앱을 이제 가지고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자리에서 결제하기도 하지만 앱에다가 미리 충전을 해 놓죠. 그리고 충전한 놓은 거를 가지고 그때그때 결제하고 잔액을 남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고 충전금을 남겨놓은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해킹을 해서 90여 명의 아이디에 들어있었던 한 800여만 원, 그러니까 미리 충전해 놨던 돈을 빼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돈이 빠져나간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돈을 뺐다라기보다는 그거를 갖고 결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방법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네. 그냥 무차별적으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계속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그냥 뭐 배종찬 소장님이 어떤 뭐 그냥 어떤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뭐 배를 쓸 것 같아요. 네. 배를 넣고 비밀번호를 다 넣어보는 거예요.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계속 넣다가 아니 이게 얼마나 많은 아이디가 있고 패스워드가 네. 있을 텐데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진 않고요. 소위 요즘에 여러분들 막 아이디 패스워드 해킹 당했다, 털렸다 뭐 이런 뉴스들 종종 보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 다른 사이트에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으로 다크웹 같은 데서 입수를 해서 그걸 이제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뭐 A 사이트랑 B 사이트랑 C 사이트 비슷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임의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 어떤 순간에 우연의 일치로 이게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려서 들어가 봤더니 정말로 이 아이디 안에 뭐 예를 들면 잔액 몇십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부분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뭐 바꾸시기도 하지만 비밀번호를 바꾸더라도 약간 바꾸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좀 보안 취약성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래도 안전하리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런데 스타벅스 앱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앱 카드에 충전한 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보안에는 취약한 겁니까? 그렇죠. 이게 편리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쉽게 열어볼 수 있다는 건데 쉽게 열어본다는 건 그만큼 또 보안에 취약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쉽게 하면서도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앱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계속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식의 1차적인 방법을 쓰냐면 아마도 여러 가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을 때 제가 뭐 비밀번호를 3번 틀렸다, 뭐 4번 틀렸다 하면은 뭐 5번 틀렸을 때는 뭐 아이디가 차단됩니다라든지 뭐 번호 인증을 통해서 다시 뭐 비밀번호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혹은 뭐 르캡차라고 해서 뭔가 인공지능이 못 알아볼 만한 이상한 숫자와 문자 조합을 주고 그걸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한다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손을 한 번 더 들이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스타벅스 앱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까지 파악해 본 결과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제한으로 여러 번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이디는 제가 알고 있고 비밀번호를 뭐 예를 들면 1, 2, 3, 4 넣었다가 1, 2, 3, 4, 5, 6, 7 넣었다가 뭐 1, 2, 3, 4, 5, 6, 7, 8 넣었다가 이게 횟수 제한 없이 수십 번 넣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분명히 보안성, 취약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물론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앞서서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커피를 먹으려고 앱을 키는데 앱이 결제를 하려는데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비밀번호를 가끔씩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이것저것 넣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넣어볼 때 불편하다. 예를 들면 3번 이상 틀려서 틀렸다. 그래서 결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커피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겠죠. 그럼 이제 이 앱을 다시 쓸 확률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커피 앱에서는 그렇게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이 정도의 돈을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면
충전하는 단계든 아니면 로그인하는 단계든 어디서든 그래도 한 번 정도의 보안은 더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 허술했다라는 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피해자들의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네. 일단 90명 정도가 피해를 봤다고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8일에 처음 피해 고객 신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10일에 조직적 공격이라고 파악을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관계기관에 이틀 있다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12일에 공지문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킹됐다. 이제 그러고 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내 것도 괜찮나고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이제 결제가 된 것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14일까지 좀 뒤늦은 해킹 피해 신고가 또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디지털 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몇몇 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내 그 카드에 한 35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다 결제가 됐다. 이렇게 되면서 결제된 영수증이나 선불 충전금 빵원된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언론사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피해가 또 회사로도 속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부정 결제가 주로 커피가 아닌 네. 자 커피라면은 우리가 또 스타 이 관련 회사니까 이해가 되는데 텀블러 구매 그러니까 컵이죠. 네, 그렇죠. 구매에 집중됐다고 하는데 결제 금액을 이용해서 포인트 적립까지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 현금화하려는 시도, 이 텀블러도 어디 판다든지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시면 20만 원 들어 있어요. 근데 2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커피를 다 먹는다. 쉽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몇백 장 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 범행의 수법들 다 보게 되면 텀블러라고 해서 우리가 이 담는 통 있잖아요. 그걸 일괄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념품으로 한 번에 사서 되파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이 뭐냐면 수십만 원 충전돼 있는 그 카드를 가져가서 거기에 있는 텀블러를 소위 말해서 싹쓸이를 하는 거죠. 그럼 싹쓸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중고마켓 같은 데 팔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중고마트 같은 데 팔게 되면 꽤 그 금액하고 비슷하거나 거의 비슷한 한 90%의 비용으로 현금화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텀블러를 사게 되면 무료 음료 쿠폰을 한 장씩 줘요. 네, 근데 그 무료 음료 쿠폰도 이런 중고마트에서 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판매를 합니다. 네. 왜냐면 그거 있으면 비싼 음료수도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것도 현금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단순히 그냥 커피를 먹으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이거는 의도적으로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한 좀 구체적이고 좀 조작적인 어떤 범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김덕진 소장이 너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IT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네. 거고요. 근데 이런 방법들은 뭐 이런 사람들하고 관련된 건 아니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알 수밖에 없는 게 이따가도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미 이런 그 범죄가 이미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측에서도 처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럼 스타벅스 쪽의 입장이 뭔지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개인의 또 잘못이라고 보기도 힘들잖아요. 보상은 되는 것인지 뭐 앞으로의 어떤 대책을 뭔가 강구를 한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은 다 해주고 있어요. 확인되는 피해 금액에 대해서 즉시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고 덧붙이긴 했고요. 금액에 상관없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확인을 했었을 때 해외 IP를 통해서 당사 앱에 부정 로그인한 시도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IP를 차단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책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8일에 신고되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인증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뭔가 보완적으로 강력하게 추가된 모습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예를 들면 결제할 때 조금의 뭐 그 방법론이 추가되긴 했지만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건 아직은 보이지 않고요. 두 번째로 오히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한번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번호를 바꾼다 하더라도 대부분 아주 낯선 비밀번호는 사용을 안 하고 기존에 한번 사용해봤던 그런 비밀번호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근본 대책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으로 최근에 이런 크리덴셜 스토핑이 단순히 이 사이트에만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아주 심플하면서 중요한 방법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바로 2차 인증입니다.
2차 인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혹시 요즘에 스마트폰 앱들에서 내가 아이디 넣고 나서 뭐 지문으로 인식하라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추가 인증 받으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보통 2차 인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결제할 때 2차 인증이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아이디 비밀번호가 털렸어요. 그러더라도 결제를 하려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지문 인증을 하거나 핸드폰 인증을 받으려면 그건 물리적으로 기계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핸드폰까지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것만은 이걸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능적으로 빨리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가 이제 그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안에 대해서 강화하겠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2차 인증까지는 뭐 지금 또 기술 좀 어떻게 보면 앱 개발이 더 필요한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뭐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 국민들이 또 커피를 많이 또 선호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고 또 특정 브랜드의 커피에 대한 또 선호도가 높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 또 깜짝 놀랄 내용이 바로 이 스타벅스 선불 충전 금액 규모가 와, 이게 천문학적이네요. 지난해 기준으로는 국내 기준입니까? 네네, 국내 기준으로 3천억 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천억이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잔액입니다. 잔액 남아있는 금액만. 네, 그렇게 되니까는 실제로 이제 거래 금액 같은 경우는 2조 원이 넘어가요. 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많이 먹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정 브랜드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바로 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브랜드 왜냐하면 다른 브랜드가 또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먹고 남은 잔액이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3천억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쨌든 이자를 조금 받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실제로 이제 어쨌든 본인들도 어쨌든 이 3천억이라는 규모를 그냥 시장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이걸 뭐 은행에 맡기든 아니면 예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으로 돌려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이 선불 충전되는 이 충전금을 통해서 네.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 수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본 네,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했다라고 하기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이 돈을 그냥 이제 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에 맡기든 이런 걸 통해서 이자나 아니면 다양한 금융을 통한 어떤 추가적인 수익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만큼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포인트를 적립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핀테크라고 표현하잖아요. 보통 이런 IT 회사들이 금융을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그런 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치면 한 2조 원 규모의 돈이 돌아가는 핀테크 앱인데 보통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IT 회사들이 약간의 이런 핀테크와 연관만 되더라도 거의 은행 수준의 보안을 요구받는 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 금액을 돌리면서도 보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지적해 볼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스타벅스도 대책을 세우고는 있는데 짧게 하나 좀 전문가시니까 말씀 주시면 네. 개인의 경우 이런 상황일 때 아직 뭐 큰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데 뭘 가장 조심을 해야 될까요? 일단 핵심은요. 2차 인증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꼭 SNS나 다양한 아이디에 요즘에 핸드폰 인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는 문자로 인증을 받으시든지 지문 인증 받아서 비밀번호 뚫리더라도 결제하는데 안전할 수 있는 2차 인증을 꼭 하시기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요즘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또 누군가에게 틀리지 않는 그런 대비도 반드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련된 꿀팁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